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고기다. 이게 바로 돈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비계조차 먹기 힘듭니다.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할아버지, 고기 드실래요? 돈이 없어요. 정말 누군가는 1천 위안도 꺼내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 위안은커녕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현금 500 위안조차 꺼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된 게 정말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발전하려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30위안 약 6,000원을 빌려서 밥 두 끼를 먹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틀 동안 먹을 밥이요. 그리고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절 속이는 건 아니시겠죠? 아니에요. 저는 외지 사람입니다. 심천 사람인데 방금 고속철을 타고 여기 왔습니다. 저 외지 사람이니까 속이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너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최근 상해 사람들이 극단적인 저소비 상태에 들어간 것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상해는 국제중심 도시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저는 근처 오피스 빌딩에서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건물 아래에 무려 20위안에 고기 반찬 하나와 채소 반찬 2개가 나오는 도시락 식당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최근 어떤 가게 하나가 새로 문을 열었는데 패스트푸드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오리구이를 팔고 다른 한쪽에서는 백반식 패스트푸드를 파는데 둘 다 같은 사장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잠깐 지켜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채소 반찬 2개만 주문하더군요. 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은 한 손님이 반찬 3개를 주문했는데 계산하려고 보니 카드에도 돈이 없고 휴대전화 결제 잔액도 없었습니다. 결국 반찬 하나를 다시 취소했는데 정말 무척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돈을 벌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정말 살아가기 힘들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월급 3,500위안을 받고 밖에 나오면 내장 쌀국수 한 그릇도 15위안이고 소고기 쌀국수는 기본이 20위안부터 시작합니다. 소비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아주머니, 소고기 주세요. 아니요. 조금만 주셔도 됩니다. 네, 얼마인가요? 6위안입니다. 3위안이면 누군가가 3km를 달려 제게 배달을 해줍니다. 10위안이면 누군가가 차로 저를 10km 넘는 거리까지 데려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편리하다고 말하겠지만 제가 첫 번째 느낀 점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찬물을 끼얹는 말 같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거리에서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이런 한산한 분위기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은 어쩌면 이번 겨울조차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싼 한파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외자기업 철수, 민간기업 도산, 중산층 붕괴가 이어지면서 한때 존재했던 각종 기회의 창구들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대도시에서 일한다고 해도 월급이 보통 2,000에서 3,000 위안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입으로는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 가족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모든 업종이 다 어렵다는 말을 입에 올리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생계 압박과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룻밤 벌어서 20위안 가지고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나 자신도 못 먹여 살립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분명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외주 배송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형제들, 이제 배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지금까지 겨우 60위안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배달만으로 돈 벌려고 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약국 월급이 2,400위안입니다. 저는 4개월 반 동안 일했어요. 올해는 호텔 서비스 직원으로 일했는데 거기서 들으니 사장 딸도 약국에서 일하는데 역시 월급이 2,400위안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광주에서요. 도대체 올해 약국업계 월급이 왜 이렇게 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노숙인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지 말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올해는 실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1986년생인데 벌써 거의 1년째 실업 상태입니다. 마음 아픈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실직해서 집에 있다면 의지할 곳이나 퇴로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 못 찾으면 폐지라도 주어라 라고 말하죠. 저도 실제로 해봤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골판지 가격이 한 근당 0.6 위안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습니다. 가난해서 살코기는 먹지 못하고 비계라도 조금 먹는 겁니다. 이 쇼핑몰에 몇 년 만에 다시 와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황량하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체 분위기가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한동안 엄청 잘 나가던 사사장도 이제 완전히 썰렁해졌습니다. 2층 매장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화해로 거리 풍경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요? 맞은편이 K11인데 아마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잠시 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진의 1선 도시에서 북경의 2선 도시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밤 8시 반인데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히 통행이 끊긴 분위기입니다. 내일 채시구에서 사형 집행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심천도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사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그래서 신규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마치 병에 걸린 사람 같은 상태입니다. 일은 구해지지 않고 매일 이력서만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 연락이 오면 또 가기 싫어집니다. 잡일이 너무 많은 것도 싫고 월급이 너무 적은 것도 싫습니다. 그렇다고 누워서 쉬려고 해도 마음 편히 쉴 수는 없습니다. 경쟁하려고 해도 남들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일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제 수중에는 22위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안 믿겠죠? 경제 회복이라고들 하지만 저 같은 42세 사람에게는 취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 면접 기회는 있었습니다. 2차 면접까지 갔지만 결국 여러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1980년생, 올해 46세입니다. 지금 주머니에 100위안도 없다고 하면 아마 믿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갈 때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아이가 친구들과 약속하고 가게에 가서 뭔가를 사겠다고 할 때입니다. 서민들에게 소비할 돈이 없다면 아무리 긴 휴가를 준다 해도 소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빚을 진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요. 결국 돌고 돌아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모두들 버는 돈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관련 주제는 민간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블로그는 월 수입 4,000위안으로 한 가정을 부양하는 사례를 들며 매달 약 2,000위안은 가족 생활비로 남겨야 하고 본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000위안 정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배나 술을 조금 하고 생필품을 사고 휴대전화 요금까지 내고 나면 결국 한 달 식비로 남는 돈은 약 1,000위안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산해보면 하루 3끼 기준 한 끼에 약 10위안 정도인데 10위안으로 도대체 무엇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중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너무 지쳐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돈 벌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거의 모든 업종에서 수입이 압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묵묵히 버티고 있으며 근무 시간은 길어지고 수입은 줄어들고 복지조차 없는 상황을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공 당국이 AI 서비스를 강하게 확대하면서 무인공장, 무인마트, 자율주행 등 사람이 하던 일들이 점점 AI로 대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들의 일자리 자체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소비할 돈이 없다면 아무리 긴 휴가를 준다 해도 소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빚을 진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요. 결국 돌고 돌아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모두들 버는 돈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100만 명의 대학생이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사람은 너무 많다 하고 반대로 9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 또 아이가 너무 적다고 합니다. 35세가 되어 취업하려 하면 나이가 많다고 하고 55세에 은퇴하려 하면 또 너무 이르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요? 무인 택배차가 택배 기사들을 대신하고 자율주행이 운전기사를 대신하고 무인 청소 로봇이 환경미화원을 대신하더니 이제는 무인 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무인 저 무인 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낳아도 정작 노동에서 살아갈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은 원래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지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지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원에서는 급이 높은 사람은 호랑이라고 부르고 급이 낮은 사람은 파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월급 3천 이하 받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감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에 들기도 쉽고 주무르기도 쉽고 먹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상해는 장사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제 가게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상해보산에서 어묵을 팔고 있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들 소비를 안 하니까 정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슈퍼마켓 업계는 폐업률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 같은 소매점뿐만 아니라 도매상들조차 폐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많은 가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인원 감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리 자체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은 정말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특히 최근 4월 들어서는 솔직히 말해 계속 적자입니다. 3월도 적자였고 최근 몇 달 내내 계속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몸에 1위안 3마오, 약 260원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밥조차 먹을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남은 반찬을 누군가는 그릇조차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최근 산동 임기에서 발생한 일도 많은 중국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지만 식사할 돈이 없어 식당에 들어가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혹시 여기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 병원비 때문에 정말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식당 사장은 크게 놀라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정말 밥 먹을 돈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한 끼만 먹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도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정말 형편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앉으세요. 제가 음식 2가지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방에 부탁해 흑설탕 치바 하나와 토마토 달걀볶음 하나를 만들게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그녀는 먼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아이 입에 넣어주는데 그 모습은 절대 억지로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성애는 정말 숨길 수도 연기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이 배는 불렀는데 남은 건 포장해 가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본인은 하나도 안 드셨잖아요. 그러자 그녀는 저는 배 안 고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꼭 식사하셔야 합니다. 본인 몸부터 잘 챙기셔야 아이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돈은 벌기 어렵고 쉽게 버는 돈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밑바닥 노동자들인데 굳이 서로를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장 힘든 시간을 견뎌냈으니 앞으로는 반드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바랍니다.
40년 넘게 살아오고 나서야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사실 화려하고 번듯한 겉모습으로 번영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높은 기대감을 조성해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집값, 사회보험, 교육,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단단히 묶어두고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재산과 청춘을 걷어가며 도시의 겉모습의 번영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께 가능하다면 작은 도시보다는 대도시로 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들은 단지 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복잡한 인맥 구조와 관계망 속에서는 성공할 기회가 이곳보다 100배는 더 적기 때문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2026년 중국의 일반 대학교 졸업생 수는 12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년 대비 48만 명 증가한 수치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반면 2026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25년 말 기준 792만 명,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할 때 약 800만에서 900만 명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사회는 계속해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흐름을 동시에 겪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